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국이 데이터 분석 입문 머신러닝반 복습 영상 아니죠. 강의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개인적인 이슈 등으로 인해서 영상으로 대체할 예정이고요. 영상은 30분 정도에서 길지 않게 40분 넘지 않게끔 최대한 요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머신러닝에서 특히 모델 평가하기 위한 가장 꼭 진행해야 되는 중요한 공통적인 방법인 트레인, 테스트, 밸리데이션에 대한 데이터셋을 나누는 이 방법을 왜 배우고 뭘 뜻하는 것인지 좀 확인해 보고 코드로 그 차이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음, 저번에 한번 그냥 빠르게 머신러닝을 학습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코드를 돌리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셋을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살펴봤다라는 거는 계속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데이터셋을 나눌까를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데이터셋, 저희가 오리지널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으면 이 데이터셋을 트레인과 테스트 또는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로 나눠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보는데 왜 그럴까요? 일단 먼저 트레이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모델이 이런 데이터셋은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학습해서 정답을 맞춰보고 정답이랑 내가 실제 학습한 거랑 뭐가 틀리는지 계속 보겠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레인이고 거기에 하나 추가돼서 밸리데이션 하는 거는 이 트레인에 너무 얘가 너무나 이제 집중하게 되면은 또 과적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막기 위한 것이 밸리데이션이고 밸리데이션 데이터셋도 또 트레이닝 데이터셋 내에서 빼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같이 들어와 있는데 결국에는 학습셋을 과도하게 학습해서 이제 과적합되는 걸 막으려고 얘가 사용하는 데이터셋이고 마지막으로 테스트는 순전히 학습도 하지 않는 정말 사용하지 않은 딱 한 번만 검증해 볼 테스트 셋으로 우리가 빼서 어, 실험을 해보는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은 이 모델이 앞으로의 미래의 데이터셋들을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셋이 오겠죠. 예를 들어 내일 나올 데이터셋, 내일 모레 나올 데이터셋들이 계속해서 데이터는 생성이 될 거고 미래의 데이터셋도 잘 예측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너무 과적합되지 않게끔 적정하게 잘 학습하고 그걸 테스트 결과가 어느 정도 성능이 좋은 게 일반화할 수 있는 즉 어떤 모델에 대해서 성능을 우리가 너무 과적합되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과적합을 막는 가장 대표적인 단계가 바로 이 트레인 테스트 밸리데이션으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드로도 봤었곤 하긴 했는데 실제 개념으로 좀 나눠보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시간과 이 밸류라고 했을 때 여기 뭐 이거는 이제 데이터셋의 x, y축인데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셋이 있다고 해볼게요. 시간이랑 이제 값들이 이렇게 있는데 실제 얘는 어떤 하나의 선을 그렸을 때 데이터가 어떤가요? 이 비선형적인 어떤 그래프를 잘 설명하기가 어렵죠. 선형 회귀의 어떤 회귀선으로, 그죠? 그럼 이거는 실질적으로 얘가 이 값일 때는 이 값으로 보이는데 회귀선 여기에 있으니까 잘 맞추지 못한 케이스가 되고 많이 좀 차이가 벌어지죠. 다만 이런 것들도 잘 맞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패턴 자체를 전체를 잘 못 맞추는 과소적합의 개념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말고 일단 여기부터 넘어가면 흔히 말하는 과대적합, 오버피팅에 대한 걸 해보면 얘는 어때요? 너무나 과도하게 학습을 했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이 패턴까지도 너무나 다 세세하게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잘 맞추긴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이 데이터셋에 학습이 되다 보니까 일반화할 때 오히려 성능이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버피팅의 개념으로 볼 수 있고 가장 적당한 뭐 굿이라고 볼 수 있는 굿핏은 이렇게 어느 정도의 오차는 존재하지만 전체 데이터셋의 경향을 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이거는 뭐가 좋다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잘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을 해보고 데이터에 대한 트레인 테스트 데이터셋을 나눠보고 결과를 보고 하는 작업들이 이런 것과 맥락이 같다라고 좀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모델의 복잡도랑 에러랑 같이 보게 되면 당연히 이 트레인 셋으로 하는 거는 처음에는 둘 다 에러가 높아요. 테스트도 그렇고. 근데 트레인셋으로 처음에는 학습했을 때 에러가 높지만 시간이 지나고 모델이 되게 과적합되면 과적합될수록 에러가 줄어들어요. 왜죠? 이렇게 됐으니까요. 그죠? 근데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하지 않은 애예요. 그러니까 얘로만 학습하고 얘로 한번 딱 테스트 해볼 건데 당연히 처음에는 둘 다 좀 잘 안 맞겠지만 줄어들긴 하겠죠. 그러다가 이 정도쯤에는 어느 정도 간극이 적당히 베스트 핏이 될 건데 테스트는 어떻게 돼요? 넘어가죠. 넘어가면 얘가 오히려 에러가 늘어나요. 즉, 오버피팅에 대한 것이 여기서부터 이제 생겨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베스트에 대한 핏을 찾기 위해서 모델 머신러닝 학습하면서 적정한 값이 어딘지를 계속 고민하고 확인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트레인 테스트로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느껴지실 거고, 얘네들의 어떤 모델의 성능들이 어디에 적당한 값인지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주겠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일반화하려고 하는 거고요.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한글로 써 있는 것뿐이에요. 아까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뭐 8대3, 8대2, 7대3 이렇게 나누면서 얘로만 학습하고 얘로만 테스트해 보겠다. 그래서 얘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학습해. 얘는 모르는 거죠. 안 알려주는 거예요. 머신한테. 그리고 얘한테만 이렇게 알려줘서 학습하고 검증하고 하면서 이 데이터셋으로 계속 모델 학습시키고 최종적으로는 테스트셋 한 번에 딱 검증해 보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게 이 흔히 말하는 일반화에 대한 내용들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이 트레인 테스트를 나누는 것들이. 왜냐면 저희가 이제 어 뭐 검증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는 게 꼭 트레인 테스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음, 데이터를 더 확보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결집값들, 뭐 이상치들 잘 제거해서 일반화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변수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딥러닝 뭐 정규화, 드랍아웃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 해도 충분히 잘 될 텐데, 일단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는 아무래도 교차 검증을 이용해서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 게 우리의 메인 그 골로 보면 오늘의 수업의 골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교차 검증을 좀 배워보려고 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게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인데 자 아까 위에서 봤을 때랑은 좀 달라요. 얘는 뭔가 폴드가 나눠져 있고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는데 잘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레인과 테스트 중에서 트레인으로 학습하고 트레인으로 뭐 검정하지 테스트는 건들지 않습니다. 그럼 이 트레인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아래 쪼개져 있는지 보면 하나의 폴드가 5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데이터셋을 나눈 것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네들은 말 그대로 K개의 폴드를 나눠가지고 K번 반복해서 얘로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얘로 테스트해보고 다음에 얘 4개만 써보고 얘로 테스트해보고 해서 데이터를 계속 돌려본 다음에 평균을 때려서 실제 성능을 비교해보고 그 평균 성능을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다가 이 모델로 넣어서 실제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비교해보는 거. 이게 일단 흔히 말하는 K폴드 방식이라 되게 단순하죠. 간단하고. 그래서 조각으로 나누는데 이제 이런 거를 지정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몇 개의 이제 데이터셋으로 나눌 것인가, 트레인 테스트를. 이런 것들은 이제 학습하는 사람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간단하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OCV 방법은 아까랑은 조금 다르게 K 값을, 그죠? 아까 이 K폴드의 이 K 값을 되게 최대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검증을 사용하는 이 K 값이 되게 작게 잡아가지고 여러 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좀 많은 거를 수행하죠. K번을 여러 번 하니까. 뭐 좋을 수도 있는데 단점도 있어요. 얘는 너무 이제 작다 보니까 분산이 좀 클 수도 있고 과적합이 될 수도 있어서 뭐 이거는 뭐 데이터 양이 많은 경우는 사실 사용하지 않고 뭐 데이터가 좀 적으면 최대한 좀 쪼개서 여러 가지 교차 검증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
SK 폴드, 인스테리파이드 SK 폴드를 살펴보면 얘는 중요해요. 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에서는 아까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이 클래스의 불균형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부분 모든 클래스가 뭐 예측이라고 하면은 사기와 정상, 뭐 예를 들어 음, 뭐 조커 카드 뭐 이 카드라고 생각하면 조커의 수치도 그렇고 대부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모든 현상이 완벽하게 5대5, 뭐 6대4 이런 식이 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정상이고 사기는 거의 0.1%가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하려는 Y 값의 그 클래스 값이 불균형이라는 거에 가정하에서 만약 그 상태로 이 K폴드와 이 SK폴드 비교해 보면 얘 같은 경우는 그대로 K폴드는 그냥 나누다 보니까 클래스가 어떤 거는 들어가고 어떤 거는 안 들어가고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클래스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그냥 K폴드로 해서 나눠버리게 되면 이 클래스들이 어떤 데들은 학습이 안 되는 그 데이터도 들어갈 거고 사기가 없는 K폴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뭐 아예 사기만 있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나오게 된 SK폴드는 결국에는 이제 그 분할셋은 어떤 교차 검증의 분할셋의 클래스 비율이 학습과 전체가 골고루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얘가 7대 3이면 얘네들도 다 학습과 트레인에서 7대 3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 스리파 K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다 동일한 비중으로 클래스들이 잘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연히 어떤 건 학습하고 어떤 건 학습하지 않으면 과적값도 생기고 성능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의 불균형일 때 얘를 통해서 잡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 중첩에 대한 크로스 발리데이션은 뭐 여기 안에서 다시 또 중첩해가지고 샘플링한 다음에 다시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레인 데이터셋을 가지고 다시 리샘플링해서 거기서 다시 트레인 밸리데이션을 나눠가지고 또 교차 검증을 한다라는 거니까 얘도 결국에는 계속해서 더 성능에 대해서 교차 검증하기 위해 하는 다양한 뭐 중첩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큰 맥락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계열에 대한 분석인데 얘는 중요한 게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절대로 이 셔플링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셔플을 하게 되면 시계열에 대한 특성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계열 데이터는 더더욱 셔플을 하지 않고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있는 그대로의 데이터셋으로 해서 나눠서 추가되는 것들 데이터를 이렇게 연장해서 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나누지만 얘는 이 시계 레이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차 검증의 데이터셋을 미래셋을 이렇게밖에 사용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초반에 성능이 여기 있는 좋지 않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타임 시리즈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이렇게 절대로 교차 검증을 할 때는 나누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충분히 잘 어느 정도 개념 이해하실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뭐 그래핑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교차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교차 검증을 하는 방법론은 여러분들이 이제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교차 검증을 왜 하는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고 그다음 교차 검증을 함으로써 우리가 결국에는 무엇을 궁극적으로 이뤄가려고 하는 건지 이루려고 하는 건지 생각을 해보면 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화 즉 데이터의 모델링을 통해서 머신러닝이 나온 성능 자체가 너무 과적합되지 않게끔 일반화할 수 있게끔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실무에서도 보면 트레인한테는 뭐 거의 완전 100% 맞춰도 테스트의 성능이 좋지 않으면 사실 이러면 문제거든요,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이제 어느 정도 이 두 개에 대해서 잘 간극을 메꿔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조금 아실 것 같고 다음 이제 코드로 넘어가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코드로는 살펴보면 좋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 네, 이제 코드 보이실 텐데 타이타닉 데이터 가지고 와서 우리 항상 했었던 게 이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얘 가지고 했었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같은 경우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테스트랑 트레인 사이즈 어떻게 할 거고 이거 난수에 대한 것들 그리고 셔플은 이제 섞지 말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했었던 그 y 값이 좀 이렇게 불균형이 있으면 불균형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같은 비율로 갈 건지 아닐지를 같이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얘 자체 하이퍼 파라미터에서도 충분히 제공을 하고 있는데 타이타닉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일단 뭐 간단하게 이제 필요한 컬럼들만 사용해서 인베딩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별이랑 뭐 에이지랑 얘네들 그거 갖고 이제 데이터를 나눈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트레인 테스트로 나누면 이렇게 떨어지죠. X 트레인,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로 하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사이킨런에서 제공하는 이 모델 셀렉션에서 얘를 넣어서 여기에 X, Y 값 넣고 그다음 우리가 항상 테스트 사이즈만 넣었는데 콤마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어가시면 돼요. 여기 위에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셔플을 하겠다라고 하면 참으로 하는 거고 디폴트는 참이겠지만 셔플 하지 않겠다 하면 거짓으로 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알아서 잘 나눠질 거예요. 여기가 셔플이 됐다라는 거는 여러분도 다 보이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그 인덱스 값이 다 다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다르니까 셔플이 잘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데이터를 나눈 상태로 우리가 실제로 뭐 스케일링을 진행해 보고 데이터를 넣어봐서 데이터가 어떻게 나눠졌는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 확인이 될 수 있어요. Y 값과 트레이는 어떻게 잘랐는지 이런 것도 다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떤 비중으로 이렇게 얘가 잘랐는지. 당연히 0.2, 0.3 이 비중에 따라서 잘 떨어지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기존에 했었던 건 그냥 트레인 테스트로 데이터를 나눈다라는 거고 이번엔 교차 검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차 검증은 어땠죠? 반복적으로 교차 검증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트레인과 테스트가 아닌 트레인에서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가지고 데이터를 또 좀 더 교차 검증을 해봤죠. 그래서 두 가지 이제 패키지 나온 게 하나가 K폴드, 그다음에 SK폴드 사용해서 우리가 진행한다라고 했었고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듯이 폴드 값이 중요해요. 그죠? 몇 개의 폴드를 사용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일단 우리는 5개만 한번 사용을 해보고 얘도 5개를 사용해 볼게요. 둘 다 사이킨런에서 갖고 올 수 있고요. 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까 K 폴드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SK 폴드는 아까 우리가 불균형일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야기 나왔던 그 애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엑스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들 K폴드로 나눠서 넣어주고 어떤 식으로 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K폴드로 해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스플릿을 했어요. 그래서 K폴드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120, 59, 99, 79, 109, 69, 0과 1의 이진의 어떤 카운팅 값이 좀 뭐 비중이 막 그렇게 막 어느 정도 맞진 않고 그냥 랜덤하게 되죠. 근데 SK폴드는 어때요? SK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클래스 값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이 타이타닉 데이터가 완벽하게 5대5는 아니기 때문에 이 클래스에 대한 비중을 얘가 잘 맞춰서 0은 110, 1은 69, 반대로 1은 68, 110 어느 정도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이 두 개의 폴드가 담아주는 그 데이터 값이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들 차이인 거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게 좋은 거, 이것도 좋을 수 있죠. 근데 또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뭐, 좋은 거는 성능은 여러 가지 이제, 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클래스가 너무 불균형인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지만, 대부분 뭐, 불균형이 아니면 이렇게 사용해도 오히려 일반화가 더 될 수도 있는 거죠. 너무 맞추는 것보다. 이거는 유동적으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Y 값이 우리가 실제 예측할 때 중요한 부분이 되겠구나. 특히 트레이닝 테스트 할 때 중요한 부분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시고 같이 들어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교차 검증 한번 해보면 당연히 이제 데이터 전처리하고 패키지를 불러와서 우리가 로지스틱 회계를 그냥 간단하게 돌려봐서 로지스틱 회계 이거 모델링 불러오는 건 일단 생략하고 보면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이 함수가 있어요. 얘를 사용해서 갖고 오면 얘는 모델을 넣고 x 값과 y 값을 넣어주고 그다음 교차 검증을 몇 번 할 건지 그리고 어떤 평가 지표를 사용할 건지를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한 스코어 이 패키지에다가 우리가 아까 불러왔던 K 폴드와 SK 폴드를 CV 값에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다 우리가 불러왔었던 얘네들이죠. 5번 할 거, 5번 할 거. 그러면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돌아가는 애고 K 폴드는 나눠주는 애들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크로스 밸리데이션로 같이 사용해서 여기다 넣어서 하게 되면 K 폴드는 이 5개 아까 K폴드 나눠진 거 값으로 들어갈 거고 스코어링은 이 애큐러시로 보여줄 거고 이 SK폴드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했었던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될 거고 얘도
정확도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모델이랑 같이 이렇게 융합해서 넣게 되면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코어가 이렇게 모델과 데이터와 이 K폴드 하는 값과 평가 지표 뭐 사용할지에 따라서 이렇게 정확도를 5개를 나눠주게 됩니다. 보면 뭐 비슷하네요. 그죠? 비슷한데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고 당연히 데이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걸 이제 평균으로 많이 보기도 하죠. 그래서 베이스에서 해보면은 우리가 뭐 이런 성능이 나왔다라는 걸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차 검증들을 여러 개 배웠으니까 실제로 교차 검증에 대한 것들 다 모아서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정확도도 있고 여러 가지 프리시전이나 리콜이나 이런 거에 펀스코도 있으니까 얘네들 다 일단 갖고 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타이타닉 데이터 셋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트레인 테스트 셋으로 나눌 때는 X 트레인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로 나누게 되고 걔네들 그냥 나이브한 어떤 테스트 사이즈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 하나,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럼 얘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예측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평가 지표를 살필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또 배울 거지만 지금은 그렇고 얘네 전체 Y 값이 어떤 분포인지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K폴드. 아까 있었던 K폴드예요. 첫 번째로는 K폴드 그 값을 해서 셔플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패키지에서 하나 넣은 다음에 얘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코어라는 얘 함수에다가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모델이랑 XY 값과 K폴드 값 넣은 거,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정확도를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볼 거니까 여러 가지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했던 것처럼 카운터로 어떤 타깃으로 분포가 되는지 같이 비교해 봤고요. 그다음 다음으로는 SK폴드. SK폴드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SK폴드 함수 불러와서 여기서 5개로 나누고 그 다음에 똑같이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코어 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트레인 테스트 했을 때, 그 다음에 K폴드 했을 때, SK폴드 했을 때 분포를 보게 되면 K폴드 했을 때는 먼저 트레인 테스트 했을 때는 424와 290 이렇게 한 번에 나눠지게 되는 거죠. 얘네들은 교차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점으로 한번 나눠질 거고 성능도 한 번밖에 테스트가 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면 336개와 235개 클래스로 나눠지고 실제 테스트의 타깃 분포는 88과 55개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근데 K폴드 같은 경우는 성능이 되게 많이 나와요. 값이. 그리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K폴드 같은 경우는 타겟 분포도 보시면은 55와 88, 80과 63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 분포도 이렇게 다 나눠지는 게 확인이 될 거고 SK폴드 같은 경우도 동일한데 아까랑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대부분 다 맞춰주죠. 그래서 얘랑은 다르게 대부분 비율이 유사하게 맞춰지는 게 확인이 될 거고 얘네들도 성능이 뭐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다 5개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트레인 테스트는 그냥 한 번 나눠서 슬라이싱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뭐죠? 한 번의 값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한 번의 값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랜덤하게 다른 값을 뽑으면 다른 성능 값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차 검증을 통해서 일반화를 더하기 위해 샘플링을 뭐 5번, 뭐 7번, 3번 이렇게 하면서 계속 돌아가서 교차 검증을 하는 거고 그 교차 검증을 통해 나온 평균 값을 일반화 할 수 있는 뭐 값이라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 성능 값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나아가서 좀 더 고민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다 아시겠지만 다양한 모델을 나중에 배우시고 머신러닝 뭐 더 잘 이렇게 다루시고 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이 과적합 문제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과적합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중에 또 배우실 텐데 또는 뭐 수업 우리 반 수업 외에도 다른 반에 다른 수업이나 뭐 다른 이제 학습하시면서 배우실 텐데 중요한 건 이 과적합을 잘 우리가 메이크센스하게 만들려면은 이제 안 되게 하려면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가 이 트레인 테스트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실제 실무에 가시면 데이터는 내일도 생기고 내일 모레도 계속 생기고 계속 리얼 데이터는 들어오게 되죠. 그랬을 때 그 데이터들을 결국에는 뭐 머신러닝으로 뭔가 예측을 하거나 하게 된다면 잘 예측해야 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러려면 다 아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과거 데이터를 잘 학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다시 새롭게 또 과거 데이터들이 된 오늘이죠. 오늘이 예를 들어 과거가 또 데이잖아요. 내일이 되면
그럼 오늘 데이터를 또 학습해서 내일 데이터가 들어오면 예측 라벨링이 나오는 값이 되고 이런 식의 이어지는 현재 트레인 테스트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뭔가 트레인 테스트를 나눌 때 항상 과거 데이터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과거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미래 데이터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그걸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도 같이 고민해 보고 생각하시면 좀 더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의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더 나가진 않고 우리가 과제만 한 번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필수 과제는 우리가 했었던 이 데이터를 MPG 데이터를 가지고 MPG죠? 이걸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인 테스트, 그다음에 스케이폴드를 데이터 분할해서 성능을 평가하는 것으로 진행해 주세요. 아셨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모델이 필요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델이 분명히 필요할 거고 자 보면 모델은 MPC 같은 경우는 어 이게 아마 그 우리 자동차 데이터다 보니까 좀 늦네요. 갑자기 네, 나오네요. 네. 여기서 보면은 MPG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값을 예측하는 게 메인 타겟이에요. 그래서 Y 값은 변비인 MPG로 하고 그러다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선형회귀 형식의 회귀와 같은 회귀식으로 진행하는데 지금 우리가 모델을 많이 배운 건 아니니까 뭐 그냥 간단한 변수 하나만 사용해서 선형회귀로 하셔도 되고 중요한 건 데이터 분할 이게 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